안녕하세요, 윤둘레입니다. 저는 20주 된 산모이고요. 지금까지 그간 영상들을 보시면 감성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임신 과정과 출산 기록, 중간중간 일상 브이로그들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으로 오늘은 많은 산모들이 고민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태아 특약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크실 거고, 또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 많은 그 보장 특약들 중에서 필수 특약은 어떤 것인지, 적정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가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좀 아기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든지 또 집안 가족 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험이 어렵고 알아보기도 너무 귀찮지만 어떡하겠어요. 호갱이 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참고는 해서, 저는 일반인이고 보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서 설계사와 상담을 숙고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태아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었지만, 그래도 밤을 새서 좀 남편이랑 이게 보장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좀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고, 온라인으로 좀 이것저것 설계사마다 알아보고 그 제안서를 다 주시거든요. 분석한 다음에 나름 결정을 해서 가입을 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이 끝났다, 태아보험은 끝났다, 이제 내 손 바뀌다 하고 산모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모교실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나중에 산모교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무튼 그곳에 가면 항상 보험 부스를 꼭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나는 들을 필요가 없지만 사은품을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산모교실 3번째까지는 설렁설렁 들었다가, 이게 서당계가 3개월인가? 3년인가? 되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도 계속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었던 태아보험이 설계사마다 너무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산모교실 갔을 때는 메모랑 필기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꼼꼼히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근데 한 설계사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보험사 직원분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재가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무조건 금액적으로만 생각해서 가입했던 거를 한 달 이내면은 그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재가입을 할 수 있고. 근데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나갔던 1회 보험료는 아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딱 그 철회가 가능한 마지막 한 달 끝나는 시점, 마지막 날에 재가입을 엄청 서둘러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에 가입하는 게 좋죠. 마지막 그 설계사는 그러더라고요. 제 보험을 보더니만 100점이라고 치면은 한 90점 정도? 10%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아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해요. 안 아픈 애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아기를 낳은 친구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좀 건강하다가 싶다가도 돌 지나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나서부터 아팠는데 이제 점점 면역력이 생기면서 건강해진 애들도 있고, 무조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은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만약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아파요. 열이 나고. 근데 애를 데리고 소아과를 가나요? 동네 병원에 가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애들은 받아주지만 깜납쟁이들은 의료 장비들이 없다고 좀 상급 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안내. 진료비, 상급 병원에서의 진료비와 뭐 추가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제가 계약을 철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든 보험료 산정료예요. 원래는 1차 그 온라인에서 그냥 못 모르고 가입을 했을 때는 출생 전에 57,290원에서 77,100원으로 바뀌었고요. 출생 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47,400원에서 47,95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아보험은 그 태아의 선천적인 그런 질병과 그 다음에 출생 후에 그 어린이 보험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거에 대한 토탈적인 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태아보험을 들 때는 그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실비 개념인 거죠. 일단 그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기형아 검사 전에는 무조건 가입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기형아 검사를 받았을 때 혹시 모를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사 전에. 그러니까 1차 기형아 검사는 11주에서 14주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형아 검사 때는 15주에서 20주 사이니까 2차보다는 1차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태아가 주차별로 성장하는 특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5주차 때인가 6주차 때 심박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진료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다가 아예 심장 소리 듣기 전에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유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의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거의 유산 확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주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산약을 먹고 배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매주 갈 때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다행히 지금 20주 차이고 1차 검사, 기형아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산부인과를 옮겼었는데 그 전에 그 산부인과에서는 일단 한번 성장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멈춘 아이인지라 니프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니프티 검사가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당시 10주차 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작은 아이긴 하지만 심장 소리도 무탈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기형아 검사들을 받을 테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생각해서 니프티 검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니프티 검사를 받고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염색체 이상이라던가 이상이 있었으면 태아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정말 니프티 검사를 받을 산모라면 미리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아요. 보험 만기 연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30년 만기냐 아니면 100세 만기냐.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30년 만기로 했어요. 근데 간혹 100세 만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혼합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년 만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옛날 보험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때 우리 아이가 20대 30대 됐을 때
그때 상황에 반영된 그 신규 보험들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정책에 따른 그 보험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0년 만기라고 할지라도 그 30세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만기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쯤인가 그 보험사에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보험들을 만기 백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20살 때 뭐 자궁이나 뭐 그런 기존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30세 만기로 들었거든요. 정말 여러 그 보험사 직원분들을 만나면서 질병 입원 일당 이것만 들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정말 강조를 했던 그 보장 항목들인데요. 질병 입원 일당에는 이 태아보험을 들지 않아도 사실 실비에서 나오긴 하는데 1인실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갓난 애기들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인실보다는 보통 1인실이 진짜 다 풀이면은 2인실 정도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입원비가 비싸요. 그래서 1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비에서 5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 금액만 해도 10만 원 본인 부담금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보충적으로 태아 보험의 질병 입원 일당을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험을 재가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 입원 일당에 뭐 종합병원 담보라든지 중환자실 담보를 낮췄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설계사 한 분이 저희 집 주소를 딱 검색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면서 이렇게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반 소아과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이 차로 20-30분 걸리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합병원 담보를 올려야 됐었고, 또 중환자실 담보의 경우는 뭐 인큐베이터, 리큐베이터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풀로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 보험 중에서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병 입원 일당 부분에서는 좀 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아전 보험료가 좀 7만 원대로 간 이유가 이 특약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필수적으로 하면 좋을 특약이 선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기들 심장 질환들 때문에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라든지 심장 시술 담보,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이런 담보들은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사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장애 출생 담보. 이 부분은 수술하지 않아도, 장애가 발생했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진단만 내려도 받을 수 있는 담보라서 꼭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들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방심실 중격 결손이라든지 구개열, 선척적인 항문 폐쇄증 이런 경우에 모두 지원이 되는 특약이에요. 상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걸로 많이 이렇게 보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상해 쪽 부분보다는 질병이라든지 질병 수술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아 보험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9개월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병 수술 청구를 했어요. 근데 똑똑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설계사 분을 만나면 이 질병 수술뿐만 아니라 장애 출생 담보,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 특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챙겨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못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설계사뿐만 아니라 그 보험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그 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은 저 이거 왜 질병 수술만 해주셨나요? 그 장애 출생 담보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똑똑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삭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보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8대 장애 진단 담보가 있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뇌병변이라든가 시각, 청각, 언어 등등 그 장애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담보예요. 제가 산모교실 그 보험사 직원한테 기형아 검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보험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천적인 부분이 그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출생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상적인 아이더라도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 언어적인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언어 치료를 받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8대 그 장애 진단 담보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수 특약으로 제가 한번 집어 넣었습니다. 8대 장애 진단 담보에는 장애 담보랑 심한 담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장애 담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아마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3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심한 담보의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심혈관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 대부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 다니다 보면 직장 다니다가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막 거리고 불규칙적으로 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병원에 가면은 부정맥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혈관은 이런 부분도 다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혈관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기타적인 그 특약이어가지고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특약들인데 우선 그 수족구 진단이 있어요. 근데 수족구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어린이집 들어가거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 아이가 접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수족구가 있으면 무조건 100% 걸린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흔한 질병이라서 당연히 넣었어요. 근데 보험사 설계하시는 분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수족구를 갖고 가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수족구 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거든요. 출생 전에는 1278원인데 출생 후에는 2307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족구가 걸릴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1년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걸렸으면 받고 다음 연도에 또 수족구가 걸렸으면 또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2번 청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수족구가 월별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해서 설계사마다 조금 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청구하는데 30만 원은 받는다. 근데 20세 만기 기준이니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약 5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살에서 5살 이후에는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수족구 쪽 보장 특약을 그때 빼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성조숙증이 있는데 이거는 여자아이의 경우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아이들도 성조숙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삭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월 보험료가 뭐였지? 170원이어가지고 그냥 안고 가려고 삭제를 안 했는데, 근데 보험은 감액이라던가 삭제는 가입 기간 내내 언제든지 가능은 하지만 증액이라던가 보장을 새롭게 추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기준으로 했을 때 손해가 나는 짓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줄였던 항목이었는데, 그 태아보험의 가장 첫 번째 기본 계약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세팅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기본 계약이라는 그 네이밍이 베이직 기본이라고 해서 절대 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이니까 안고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예 읽지도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1억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1680원이에요 월 보험료가. 근데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100만 원만으로 이렇게 확 줄이고 그래서 16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입한 것들을 보시는 그 설계사들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험료 줄이려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도 맞긴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내가 필요 없는 보험일 것 같다 하면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풀보험이 좋다는 거는 누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무배당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보험료를 조금 아끼시려는 분들에 한해서 설계사 분들이 이거를 빼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단 이게 가로치고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모 보험 그 특약들을 보면은 아마 이 그 특약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실비든 어디든. 저는 제 것 확인은 안 했지만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으로 당연히 보장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이 태아보험을 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특약이 월 보험료가 900원대거든요. 그래서 꽤 높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했습니다. 이게 언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 애기랑 키즈카페 갔어요. 근데 또래 타인을 얼굴을 생채기를 낸 거나 해서 이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항목으로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얼굴이라던가 타인의 물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든지 그래서 파손이 났다 하면 이걸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근데 애기가 막 거실장 앞에서 막 서성거리다가 TV를 무너뜨려가지고 파손이 된 거예요. TV가 박살이 난 거죠. 그럼 보통 가족끼리 일어난 거니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께 새로운 TV 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조항으로 꼭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같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본상에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해서 알아본 지식들이다 보니까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꼭 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첫 번째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한 달 뒤 마지막 날에 다시 청약 철회하고 재가입을 한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다시 보험을 점검 받았을 때
대부분의 설계사 분들이 잘 들었다, 대체적으로 잘 들은 편이다, 약간 10%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암 표적 치료가 이번에 7월인가에 새로 생겼나 봐요. 표적 치료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암이 생긴 부분만 이렇게 조져야 되는데 그 다른 괜찮은 세포까지도 건드니까 이게 그 표적 치료라고 해서 그 부분, 그 포인트만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가 있나 봐요. 그게 상당히 비싸고 하니까 그 보험 특약을 들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판단하에 가입을 한 거여가지고요. 그리고 그 실비 실손보험료는 세트이고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체크는 안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그냥 거의 보험사에서 주신 대로만 했거든요. 이게 1년마다 갱신이 되고 5년마다 재가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또 가입할 때마다 보험 시장에 따라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설계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모특약은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모특약이 딱 한 번만 1회만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분만하고 나서 45일 정도? 42일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약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모특약은 거의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그 다음에 뭐 출산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병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 진단, 그 다음에 태반조기 분리 진단 담보, 그 다음에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 소견 진단 담보, 이렇게로 거의 대부분 똑같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 소견 진단, 이렇게 진짜 어렵네.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정검사에서 고위험군이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주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니프티 검사라던가 양수 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이 진단만 받았을 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1회니까 저는 그냥 한번 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보탬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보험이 정말 저도 너무 어려웠고 하다못해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실비보험밖에 없었거든요. 보험을 너무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전에 남편이 암보험 하나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알아보지 않았고 또 남편이 다 해서 해줬거든요. 근데 태아보험은 남편이 또 시간이 없기도 하고 산모교실 통해서 계속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지식이 쌓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판별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건지. 근데 처음에 설계사분들한테 그 제안서를 받으면 온갖 게 다 보장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뭐 그 다빈치 로봇슬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 판단하에 다 삭제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필수 특약이라던가 기타 특약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보험 상담사랑 한번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똑똑한 설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저는 이제 막 올려서 댓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보험 관련한 질문들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부분은 그 전문 상담사에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계획은 임신, 출산 준비라던가 일상에 대한 그 브이로그 형태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영상은 뭐 신혼집 투어? 한 번도 그런 걸 안 올려봤어가지고
신혼집 투어라든지 그리고 산모교실의 그 꿀팁 같은 거 좀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